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소설 같은 거를 초두 효과를 노리면서 쓰면 안 되는 거죠. 결말을 끝까지 숨겨야죠. We could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a wide open sea.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이 새해부터 유튜브 본격적으로 하려고 피부과 가서 점도 빼고요. 좀 더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보이려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어떻게 얼굴이 좀 밝아졌나요? 우선 제가 논문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학사 논문을 쓰긴 썼네요. 형식적으로나마 지도교수 그다음에 우리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학부 졸업할 수 있었거든요. 석사 박사가 없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논문을 한 번도 안 쓴 거죠. 학위 논문이라는 걸 써보질 않았는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 학생 논문이라니까 전 두 가지 점에 유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료조사입니다. 우리 고등학생에게 이제 논문을 쓰라고 한 선생님의 의도는 공부하라는 거죠. 우선 충분한 자료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도 보시고 논문도 보시고 요즘 같은 유튜브도 보시고, 그래서 그 주제에 관한 이 내용은 이미 누군가가 연구했다, 책에 썼다, 이 내용은 새로운 거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과 현재 없는 것을 구분할 정도의 그런 공부는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두 번째 이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논문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거가 아니죠. 다른 거죠. 기존 것과 달라야 되는 거죠. 뭐라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르게 쓰려면 기존에 뭐가 있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선행 연구라고 좀 유식한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안 상태에서 어떤 그 주제에 관한 나만의 관점, 나만의 다른 어떤 시각을 이제 논문에 담아야 된다. 우선 두 가지를 저는 자료조사할 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 논문에 인용할 거리를 찾으면서 자료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논문 보시면 전체 분량이 10이라면 그 중에 한 8, 9는 다 인용이죠, 인용. 누가 어느 책에서 뭐라고 말했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용할 거리를 찾는 자료조사 하나 있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다른 하나의 자료조사 목적은 자료를 읽으면서 내 생각을 찾는 거죠. 누군가는 이 책에 이렇게 써놨지만 나는 이것과 다른 생각,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는 걸 자료를 찾다 보면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어찌 보면 나와 자료가 상호작용하는 거죠. 이거는 논문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반 글쓰기에도 다 그대로 적용이 되죠. 크게 보면 자료 조사와 어떤 나만의 관점 해석,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자료 조사 때는 두 가지를 하셔라. 인용할 거리를 찾는 것과 내 생각을 찾는 것. 이걸 하면서 자료 조사를 해서 나만의 시각으로 논문의 어떤 결론을 내는 거. 이게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All these little things are not. 글쎄요, 이 논리적인 글, 논리적이라는 의미가 한마디로 고개가 끄덕끄덕해진다는 거죠. 말이 된다. 그거 말 된다. 그런 걸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이제 개연성이 있다. 개연성. 더 나아가서 어떤 인과관계에 맞다. 그러니까 생뚱맞게 뭐를 난데없이 불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인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이 있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논리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쓰려면은 이유를 대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근거입니다. 일단은 사실에 기반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근거를 대줘야 된다. 거기서 이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 어떤 얘기의 일방적인 얘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내 얘기와 반대되는 얘기를 소개하고 그 얘기와 내 얘기를 비교하면서 그래서 결론으로 이르는 이런 과정으로 쓰면 논리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논리적인 얘기를 하면 뭐 3단 논법도 있고 변증법 얘기도 하고 뭐 연역적 또는 귀납적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 솔직히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내 얘기가 내 얘기의 어떤 타당성, 개연성이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그게 논리적인 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to show. 두괄식은 자기 어떤 결론, 자기 주장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 이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식이라면 미괄식은 앞에 충분히 전제를 하고 설명을 한 후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식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기 어려운 내용을 두괄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렵죠. 이해가 안 되죠. 충분히 설명한 후에 마지막에 결론을 내줬을 때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쉬운 내용, 사람들이 아는 내용을 구구절절히 막 얘기를 하면 이런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부터 말해봐. 이렇게 되잖아요. 쉬운 내용은. 그러니까 쉬운 내용은 두괄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또 하나,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초두 효과는 처음에 빵 때리는 거죠. 되게 광고는 초두 효과를 노립니다. 빵 때리면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이게 주목을 끌죠. 그게 초두 효과. 그게 두괄식으로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죠. 그에 반해서 미괄식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최신 효과입니다. 글을 쭉 읽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의 어떤 인상을 받고 여운을 갖는 거, 그거 이제 맨 마지막 내용이 최신에 읽은 내용이잖아요. 그게 더 기억에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소설 같은 거를 초두 효과를 노리면서 쓰면 안 되는 거죠. 결말을 끝까지 숨겨야죠. 그런 쪽에 가까운 글은 최신 효과를 노려야 되는 거죠. 신문 기사는 무조건 초두 효과입니다. 그걸 리드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결론을 딱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죠.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제목에 이제 그걸 담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괄식과 미괄식도 글의 어떤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뭐 써야 되겠죠. Just stay with me a while. 단문만 쓰지 않고 이렇게 장문과 섞어서 쓰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씁니다. 일단은 최대한 단문으로 쓰려고 노력하고요. 장문 중에 자를 수 있는 건 좀 잘라서 단문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단문으로 써둔 것 중에 좀 어색한 것은 이어붙여서 장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단문을 이렇게 섞어서 쓰게 되면 글에 일단 그 어떤 리듬, 운율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문만 툭툭툭 치고 가면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그런 장단문을 섞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단문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문체와 장문의 비중이 높은 문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건조체, 간결체 이런 거 배웠죠. 이에 반해서 만연체, 화려체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장단문의 차이와 그 수식어를 얼마나 쓰는가, 수사법을 얼마나 쓰는가의 차이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평균적인 문장의 길이가 어떠한가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뭐 간결체나 건조체를 선호하면 제 경우인데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만연체나 화려체를 좋아하시는 분은 또 장문의 비중을 높여서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단문으로 쓰면 강건체가 돼요. 힘 있는 글이 되고요. 아무래도 문장을 길게 쓰면은 화려하되 이제 우유체라고 그러죠. 말랑말랑한 이제 글이 되는 거죠. 예. 그 어느 게 꼭 맞다라기보다 자기에게 편한 거, 자기가 뭐 잘할 수 있는 거로 쪽으로 이렇게
비중을 두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takes more than words to know. 문장을 쓸 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걸 접속부사라고 합니다. 연결부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접속사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리하여 그러므로 그런데 하지만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저는 가급적 안 씁니다. 처음에 쓸 때는 뭐 쓰기도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보면서 다 뺍니다. 이 읽는 사람이 이 연결을 잘 못할까 봐 노파심에 넣게 되는데 그거 다 빼도 문맥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 접속사, 접속부사는 좀 절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It takes more than big. 책상에 인테리어 국어사전 폼 나죠. 폼 납니다. 제가 아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동화에서 나오는 국어사전하고 민중서림에서 나오는 에센스라는 게 오래되고 유명하죠. 국어사전은. 근데 제가 좋은 국어사전을 소개해드리면 돈도 안 들어요. 국립국어원에서 나오는 국어사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종이는 아닙니다. 종이는 아니고 온라인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아마 그 공신력 측면에서도 그 국립국어원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조어라든가 최신어들 이렇게 그것도 새로 올리고요. 또 외래어도 계속 이제 우리말로 바꿔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뭐 업데이트가 계속 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의 그 국어사전 권해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냥 네이버 국어사전 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의 유의어를 찾아서 많이 보고요. 큰 도서관에 가면 유의어 사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유가 좀 되시면 유의어 사전 아주 요긴합니다.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딱 맞는 단어를 못 찾아서 늘 고민이잖아요. 단어가 뭐 생각은 나는데 그 단어는 왠지 마음에 안 들고 더 좋은 단어 없을까? 이럴 때 이제 유의어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유의어 사전도 큰 도움이 됩니다. Smile. Take care through all. 네, 오늘은 말글라디오 글쓰기에 관해서 여러분이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We could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a wide open scene. Under a canvas of blue, I would draw ever nearer to you.